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7년도 4회차까지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서부터는 이제 18년도 1회차 전기기기능사 3과목 전기설비를 진행할 겁니다. 첫 시간이니까 또 건반장의 명언 한번 듣고 지나가셔야 되겠죠. 인생을 먼저 살아온 건반장의 명언. 한 명의 뛰어난 기술자가 탄생되는 것은 자격증이 아닌 현장에서 수많은 고민과 피나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인내의 꿀과도 같습니다. 인내의 꿀을 많이 모은 기술자가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지런해지세요. 그리고 피하지 마세요. 건반장. 여기 보면은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죠?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파견을 가 있어서 그때 이제 필드 엔지니어로서 이제 근무할 때요. 1년 조금 넘게 있었고요. 이제 일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도면 그때 당시 이제 저기 일본이 이제 TA라고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컨트롤 시스템을 맡았었는데 그걸 빵꾸를 냈어요. 그러니까는 내부 그 인터널에 있는 거는 잘 봤는데 익스터널로 사실 어떤 컨트롤 하려면은 우리 전기에서는 차단기나 아니면은 어떤 VT나 CT의 소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설비에 이제 소스를 보내거나 모니터링을 하거나 컨디션을 이제 확인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익스터널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 빼먹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문제는 뭐였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다이렉트 버리드를 하고 이제 케이블들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는 순간에 이제 패빙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공 쪽에서 설계 쪽에 이제 빠먹은 거 없냐, 놓친 거 없냐 이거를 확인하라고 이제 현장 소장이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던 과정 중에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책상에 제 책상 앞에 이제 전기 도면들을 그 일본인 고문인 TA가 만든 도면을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거는 누락된 익스터널로 가는 케이블의 물량을 뽑았어요. 그래서 거의 한 2주 정도 물량을 뽑았죠. 욕은 욕대로 먹었죠. 이제 현장에 제 분야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게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대기업에서는 마이스터 일정을 지키는 게 거의 목숨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LD 지체 상금을 묻게 되면 그 금액 자체가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 준공이든 준공 일자를 지키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주 정도 이제 쇼테이지 난 물량에 대해서 이제 발주를 내고 시공과도 이제 협의를 했었죠. 시공과도 협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본사에도 이제 보고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거의 반 죽을 뻔 했었죠. 그리고 새벽같이 거의 잠을 한 두세 시간 정도 자가면서 라면도 뽀글이도 먹고 막 이러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피나는 노력이 없었고 현장에서 이제 수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에 이제 건반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 시작할게요. 이제 41번입니다. 18년도 1회차 3과목 전기설비 41번 문제. 항상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 번 나왔었어요. 무대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저하 목랩 배선, 정구선 또는 이동 전선은 사용 전압이 몇 볼트 미만이어야 하는가? 답은 400볼트죠. 여기 암기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 KC 242.6 전시회 쇼 및 공연장의 전기설비 해가지고 1번 무대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 무대 도구나 접속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하 목내 배선 정구선
또는 이동 전선은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일 것. 그 다음에 2번 배선용 케이블 최소 단면적은 1.5mm 스퀘어의 구리 도체를 사용할 것. 3번 무대마루 및 시설하는 전구선 300에 300V 편조 고무 코드 또는 0.6/1kV EP 고무저렴 클로로프랭 캣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일단 여기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400V 붙는 거.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15년도서부터 17년도 4회차까지 요거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요거만 물어본 게 아니라 틀린 거, 맞는 거 고르는 문제 중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400V 미만. 42번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는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선 옥내 전기 설비 저압 옥내 배선 공사는 무엇인가? 원래는 이제 이거 폭연성 분진 화약류는 이제 금캐잖아요. 금속관이랑 케이블이요. 케이블. 근데 여기서는 합성수지관 안 되고 가요전선관 안 되고 애자사용공사 안 돼요. 그래서 금속관 배선이 되는 거죠. 만약에 케이블로 여기 물었다. 금속관 공사가 없고 케이블 배선으로 물었다. 그러면 답이 케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캐기 때문에 케이블 공사나 금속관 공사 두 개의 보기가 주어져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폭연성 분진인 이제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타늄, 가연성 가스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는 금캐인데요. 금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여기서 해당되는 공사명을 고르라는 문제들이 대부분 나와요. 그다음 가연성 분진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합금캐이기 때문에 합금캐를 주어주고 그 중에 아닌 걸 고르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를 알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내용을 좀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폭연성 분진이란 마그네슘, 알루미늄 뭐 이렇게 쭉 해갖고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때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함. 가연성 분진은 유황 수백 번 쭉 해갖고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함. 단 가연성 분진은 제외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KEC 242.2, 242.3, 242.4에 보면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 설비는 다음 공사에 따라 시설한다. 저압 배선 공사, 저압 간등 회로 배선, 소세력 회로의 전선은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한다. 관 상호관 및 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 그다음 풀박스 또는 기계 기구와의는 5턱 이상 나사 조임.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죠.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할 것. 나왔다 하면 5턱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타 이하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또는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입니다. 43번 수변전 설비 구성 기기의 계기용 변압기. PT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변전 설비 구성 기기 중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지? 이거 문제가 참 보면은 중 계기형 변압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기형 변압기가 뭐예요? 계기형 변압기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그 다음에 회로에 병렬로 접속하고, 전압은 병렬 접속이고 전류는 직렬 접속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PT는 무적전화 UVR을 통해서 우리가 블랙아웃 상태를 감지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답은 뭐예요? 2번이죠. 2번. 높은 전류를 낮은 전류로 변성하는 거는 CT죠. CT. 그 다음에 44번. 이 문제는 제가 15년도서부터 나올 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변형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은 이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44번 전주의 길이가 16m인 지지물을 건조하는 경우에 땅에 묻히는 최소 깊이는 몇 미터인가? 단 설계하시면 요거로만 계속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6.8초가 9.8, 그다음 9.8초가 14.72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6.8 이하로는 제가 요 공식을 넣으라고 했고요. 15m 이하인 경우는 우리가 6분의 1을 해준다고 했고 15m 초가 16m 이하는 2.5, 그다음 16m 초가 20 이하는 2.8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16m잖아요. 16m는 16m 이하에 들어가는 거죠. 16m 초과는 16.12 뭐 이렇게 나갔을 경우가 이제 16m 초과로 보는 거고, 지금 16m를 딱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 이하, 미만, 초과, 이상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 한 문제 59점으로 떨어지는 사람 봤어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구분 제가 여러 번 이게 제 거를 15년도부터 쭉 쫓아오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이거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분을 하실 겁니다. 45번 저압 연접 인질선 이 시설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건 뭐 저압 연접 인질선은 저압 연접 인질선은 그 저압밖에 없어요. 고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수용가와 수용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내를 관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옥내를 여기서 잘못된 것이죠. 옥내를 통과하지 말고 맞고요. 전선의 굵기는 1.5mm 스퀘어, 1.5가 아니죠. 2.5죠. 틀렸고, 그다음 폭우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말고 맞고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인위성 붕괴하는 점부터 100m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전선의 굵기는 1.5mm 스퀘어 이하일 것이 아니라 전선의 지름은 2.6mm 이상의 2인용 비닐 전선 이상일 것 해갖고 인장 강도는 2.3. 요거는 이렇게 이걸 전체 다 외워놓으세요. 어쩔 때는 이걸 150, 그 다음에 이거를 6m, 옥내를 관통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맞는 거로 2.6으로 주어진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게 문제풀이를 계속 하다 보면 보여요. 어떤 패턴으로 이게 문제가 바뀌고 있고 어떤 게 나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 설명들을 하는 거는 KC 규정을 제가 봐가면서 같이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래서 이제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이게 나왔던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KC 규정이 우리가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 KC로 넘어오면서 이제 변경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온 것도 있지만 변경된 것들은 여기에 문제가 좀 이제 관연도 기출 문제가 다르게 나온 것들은 제가 별도로 문제를 변형해서 내가 내주는 문제들도 있어요. 특히 접지는 제가 그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외워 놓으시면은 아마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점 내용들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풀이하는 것들 설명을 다 들으시면은 이렇게 지금 하루에 뭐 10분 15분씩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여기 전기설비에서는 16개 이상 다 맞힐 수 있고, 좀 더 잘하신 분들은 그 17개 19개까지도 맞힐 수 있으세요. 46번 피레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이상전화 침해에 대하여 신속한 방전 특성을 가질 거 맞고요. 방전후 이상전류 통전 시 단자전압을 일정 이하로 억제할 거 맞고요. 이상전압 처리 후 속류를 차단하여 자동 회복하는 능력을 가질 거 맞고요. 반복 동작에 대하여 특성이 변하면 안 되죠. 답은 4번이네요. 아닌 것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거 1번 2번은 암기해 놓으세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전기 공사업체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변전실이나 전기실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적에 이런 내용들을 알아 놓으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특성치를 볼 적에 어떤 게 더 좋은지 구분할 적에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외워 놓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 어떤 기술 미팅이나 이럴 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하세요. 그래서 1번 필액의 구비 조건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에요. 가번 이상전환 내습 시 신속히 대지로 방전할 골. 그러니까 낙뢰가 이제 1.2에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 그러니까 파도가 1.2, 파미가 50 마이크로세크예요. 이런 이제 그 충격파가 들어왔을 적에 신속히 대지로 방류를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제한전압이 낮을 것. 그 다음 4번 속류 차단 능력이 우수할 것. 라번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 마번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바번 경련 변화가 없고 반복 동작에도 특성의 변화가 없을 것. 4번 유지 보수가 용이할 것. 요거는 제가 특성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높다, 낮다, 그 다음 제한, 뭐 속류 차단 능력. 속류 차단 능력은 뭐 어때요? 우리가 이제 방전하고 나서 계속 그 방전시키면은 지락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 전압 이하로 이제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그러니까 제한 전압이라는 건 그렇고 속류 차단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지락 전류가 방류가 이제 방전 전류가 낙뢰가 흐르게 되면은 계속 이제 땅으로 흐르는데 그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닫아줘야 돼요.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우리가 뭐 어떤 일정 값 이상에서는 이게 방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절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지와 땅과 근데 그 어떤 이제 값 이상이 되면은 방전을 할 수 있게끔 작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번에서 4번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간단히 일단은 외워 놓으세요. 모르셔라도 그냥 모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몇 번 써보고 외워 놓으세요. 그리고 궁금하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께 찾아놓은 걸 가지고 제가 또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이 특성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그 단선도의 이해 때도 요 필액에 대해서 특성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나중에 거기에서라도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다시 리비전을 해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 필액의 설치 위치는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시기 좋을 게 이게 표가 있는데 이제 전압별로 일단 필액에는 가까울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로도 RLC 그 고유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RLC 값에 의해서 고유 진동 주파수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한다고 이렇게 메아리를 쳐도 벽에 붙여서 다시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전기 설비도 그래요. 그래서 피레기와 보호하려고 하는 변압기 사이가 커지게 되면은 고유 그 왕복 진동 전압에 의해서 값이 커지면서 결론은 피레기도 파손이 되고 변압기에도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깝게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피레기의 이 설치 위치는 ET는 EA 플러스 V의 ESL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L이 여기거든. 여기 L. SL의 L이잖아요. 이 L이 피레기와 변압기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알게 되면은 피레기와 변압기 사이의 거리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는 여기서 말하는 파도 준도 kV파 마이크로세크. 그래서 차폐선로는 500, 그 일반 선로는 200을 줍니다. 그래서 L은 피레기와 변압기 사이의 거리 미터, V는 여기 V 진행파의 전파 속도 미터파 마이크로세크. 그래서 가공선로는 300, 케이블은 150 이렇게 주고요. EA는 제한전압, ET는 넷서지 전압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수식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놓으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7번서부터 문제 해설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